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로 했어요.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렇죠? 공법은 뭐 금요일 날이라 이렇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좀 결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결석을 좀 덜 해서 그렇죠? 얼렁얼렁 한 방에 붙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반은 2시간 땅이라는 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는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은 양이지만 뭐하죠?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2시간 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이제 32회 때, 작년도 아니지, 지나간 10월이니까, 저번에 때 32회 때 2시간 땅으로 처음 런칭을 해가지고, 요번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나간 32회 때 합격률을 보면 2시간 땅 합격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전에 정규 평생땅 같은 거를 비교해 보자면 공부량은 한 3분의 2에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결과는 뭐 다음 달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11월 말 정도 합격자가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글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붙었다고 감사하다 글이 올라오잖아요. 봐보면 이제 2시간 땅을 들었는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파격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2시간 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2시간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2시간에 수업을 끝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을 해보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공법을 정말 할 수 있겠니? 2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1, 12월 과정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규 평생 땅하고 사실은 개월 수가 2개월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는 2시간 땅은 3개월 반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2시간만 할 수 있는데 11, 12월 과정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2달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가 머리를 많이 굴려봤는데 그래서 11, 12월 달은 2시간 땅인데 이거를 2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분씩 3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진도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이거를 1시간씩 하려고 하면 진도도 안 나눠지고 오전이랑 어떤 차이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11, 12는 40분씩 5분 쉬고 3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4, 3, 12, 120분, 2시간은 맞아요. 그렇죠? 조금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배운 거 리뷰하는 거 10분 정도 하시면서 진도 마무리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11, 12 과정은 솔직히 여기서 해보면 알겠지만 한 9시 반에 딱 못 끝낼 것 같아요.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 10시 가까이는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11, 12는. 하지만 1, 2, 3월 달은 뭐죠? 충분히 2시간 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2, 3, 3개월, 4, 5, 6, 3개월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7, 8, 9, 10은 또 같아지는 거고 정규반하고. 근데 지금은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는 거 인식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진행할 건데 저는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렇죠. 이름은 이상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는 꼭 이름을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자꾸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왜 메가팀공 이런 거 하다가 야, 너 공법 누구 듣냐? 그러면 왜 있잖아? 골 때리는 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어. 원래는 이름은 뚱땡이였는데 살이 빠지는 바람에 뚱땡이가 이제 아니게 돼서 정상적인 말이 됐어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을 보고 한문을 제가 배우고 나서 중학교 때 서로 상자에다가 땅곤자더라고요, 이게. 이게 토지잖아, 토지. 땅곤. 그래서, 아버지가
서로 토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름을 졌나 보다. 아주 부푼 기대를 안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정말 토지하고 잘 지내라고 상군이라고 졌나요? 물었더니만 그냥 내 순서가 이랬대요. 족보상. 그렇죠? 별 의미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의미를 제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서로 화친하여서 잘 지내자.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열심히 부동산도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한테 뗄 수 없는 재화죠.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중개업하는데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부동산 공법을 일일이 배울 것이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1교시는 일단 오리엔테이션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 3교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공부 좀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리뷰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2시간 땅에 대한 아이템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에 11, 12월 과정에 대한 아이템은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뭐죠? 2시간 땅 11월 뭐죠? 12월은 뭐죠? 40점을 최소한 얻자라는 걸로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되면 9월 달 초쯤 되면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쫙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꽈락, 40점이 안 되는 게 꽈락이잖아요. 꽈락이 안 되도록 탈출시켜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제가 9월 달에 가서 꽈락 탈출이라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지나간 32회 때, 9월 때, 추석 때 했던 꽈락 탈출 수업을 4시간을 했는데 제가 12장 자료였거든요. 근데 이게 26문제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후기 올라오는 거 보면 10건 중에 8건이 꽈락 탈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글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9월 달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이번에 11, 12의 2시간 땅 수업은 꽈락 탈출 풀 버전이라는 걸로 하면 어떨까? 좀 빠르지 않으면서 7주가량 수업을 진행하는데 나올 것만 그리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꽈락은 반드시 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의 테마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11, 12월 과정은 뭐죠? 꽈락 탈출 기본 과정.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해서. 우리 메가랜드 광고상으로는 개념 완성 과정이라고 해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인데 무슨 개념으로 완성을 해.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말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2시간 땅 11, 12 과정은 적어도 40점을 확보하자는 꽈락 탈출의 프리 버전. 그래서 기본 꽈락 탈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 2, 3월 달 수업 가서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어려울 때, 안 잡힐 때 11, 12의 요 수업을 7주 과정을 한 번 더 빠르게 들어보시면 좀 더 짧게 간단하게 필수 암기사항과 필수 이해 체계를 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정해 봤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가자고요. 그러면 조금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1교시는 좀 수업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매번 11월 달 개강할 때, 1월 달 개강할 때, 3월 달, 5월 달, 7월 달 개강할 때마다 공부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공부의 방법을. 그래서 지금 11, 12월 달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시간 땅 관련돼서 개념 완성 강의에 대한 부분으로 꽈락 탈출 기본 페이스 프리 버전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간을 배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몰랐었는데 내가 올해가 23년 차거든요. 강의한 지가. 근데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공부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얼마 됐어요? 대학 졸업한 지 이제 한 5년 됐죠. 한 30년 됐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까먹어요, 사람들이 방법을. 그래서 하나하나 일러줘야 돼요. 우린 공부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해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시작. 에버바디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을 위해 공부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학습을 위해 공부한다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다? 합격에 도움이 되는 거니? 이게 포인트인 거고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위 따려고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면 선이고 아무 관계 없으면 악이야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주요 교재가 이거거든요. 부동산 그림책이라는 주요 교재가 이겁니다. 입문서, 2시간 땅 교재에 대한 부분의 교재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더 필 필요 없고요. 제가 중간중간 하다가 페이지만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2시간 땅 교재에 대한 이론 내용은 나중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요거 위주로 볼 거고 아마 2시간 땅 교재가 1월달 초나 12월 말쯤 출간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좀 약간 이 이론편 내용의 2시간 땅 교재도 확인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꽈락 탈출에 대한 프리 버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어놓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 1년 내내의 주교재예요. 1년 내내 2시간 땅 교재. 그래서 두 교재가 되어지는데 우리 2시간 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론 파트와 기출 파트와 예상 문제 파트를 한 권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원래 평생 땅 일반적인 정규 과정은 교재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과목마다 이만큼씩이야. 물론 그 정도는 해야지 뭐가 나오든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우리가 수년간 경험해 보시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합격이 목적이니까. 학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경량화된 자료로 한 권으로 끝내는 원스톱 서비스, 합격 프리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좀 장사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소개는 해줘야 돼.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 공부한다 그러면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예요. 그렇죠? 뭐 길게 공부 안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2시간 땅 교재는 2시간 땅 교재 이론, 기출, 예상 한 권짜리 책 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 이론 자료인 그림책. 공법만 따로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건 같이 나갈 거니까 나오게 되면 배부가 될 거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게 되는 뭐 실무 같은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학습을 위한 것들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필수 이론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부동산 공법 등등의 중개사를 공부할 텐데 부동산 공법의 공부의 전략은 뭔가 이런 얘기죠. 일단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대부분들 우리 수험생들 처음에 오시면 뭐요? 60점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60점을 얘기하는 거야? 나 소시적에 반장도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반장은 다 해봤고요. 그렇죠?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별로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수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부담을 줄이자 다이어트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합격 점수는 1차, 2차 모두 꽈락 없이 40점 밑에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꽈락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오랜 기간 경험을 해보니까 부동산 공법은 50점 밑으로 가면 합격 자체가 안 돼요. 점수 부족해. 항상. 그래서 합격 존이 어디냐? 공법은 50에서 60점 정도면은 그 사이에 붙으라는 거예요. 다른 점수가 뭐가 나오든 간에. 근데 더 안정적인 합격 존은 60 이상인 거예요. 공법이 60이 돼버리면은 거의 90% 이상은 붙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에 대한 배분을 고려했을 때도 공법은 우리는 60으로 가자. 아무리 안 돼도 50을 하한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 진행하면서 빈출 부분이라는 거, 뭐라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 빈출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정확하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형광펜 준비해 왔나요? 네, 형광펜 없는 분은 문방구 가서 형광펜 5종 세트가 있어요. 비닐에 들어가 있는 거. 1종 세트 사오면 안 되고요. 5종 세트 있어요. 그거 꼭 사오셔야 돼. 그리고 노란색부터 차차 반복해 볼수록에 뭐 연두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점점 반복될수록에 센 색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림책이 레인보우 색깔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건 매번 본 거니까. 그치? 내가 써먹던 방법인데 괜찮아, 그거.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뭘 봐야 할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필기 정말 중요해. 아무렇게나 체크하고 글씨 아무렇게나 쓰는 거 난 완전 혐오해. 그렇죠? 일단 자도 하나 준비해야 돼. 10cm 자. 그래가지고 글씨를 대고 써. 진짜 중요해. 이게 보기가 싫어. 막 쓰면은. 라인 지켜서. 나는 그게 선호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그림책이 정말 어떻게 되죠? 아름다워져. 이렇게 나와요. 풀칼라요. 새 책 나오면 풀칼라기 때문에 이게 한 120페이지쯤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2시간당 기본 교재와 요거 두 권을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1년 내내 이거를 11, 12에 보고 1, 2, 3에 보고 5, 6, 7에 보고 이게 주교재야 나는. 그쵸? 그리고 2시간당 전용 교재는 서브 교재야. 따지고 본다면. 이거 보면서 이론 같이 보고 이거 보면서 기출 같이 보고 이거 보면서 예상 같이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1년 내내 이 책을 보다 보면 적어도 60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래서 32회 때 이거 보고 몇 문제나 나왔습니까? 물어보고 싶잖아. 여기는 32문제가 나왔어요. 40문제 중에서.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절대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옛날의 부동산 공법은 체계도가 거의 같이 가는 기본 옵션으로서의 어떤 부교재였거든요. 저는 체계도 없어요. 왜? 이게 체계도고 이게 요약집이고 이게 흐름도예요. 그렇죠? 단권화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책을 보게 되고 우리 10월 달 되면 이론 총정리 수업을 해요. 하루에 나올 만한 걸 다 골라서 이론을 정리하는 건데 그때도 이걸로 봐요. 이론 총정리 교재야 이게. 마지막 10월 달에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 교재를 미리 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리 결과물을 주고 이걸 1년 동안 연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권화를 알아서 시켜준다. 아마 다른 공법 들어보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름쯤 지나고 나면 뭘로 단권화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원래 한 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주 뭐 2시간 땅에 특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봐봐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배우게 되는데 2차 과목이라는 거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처음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2차 과목의 1교시는 우리가 중개사 법이라 그래가지고 요 법을 배우고 또 부동산 공법이란 법을 배워요. 이게 이제 1교시의 1과목이고 1교시의 2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교시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지적 등기에 대한 공시 법령과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세법이 있는데 이게 3과목의 2교시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2차 과목에 3과목이라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는 10개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과목은 3개인데 법을 10개를 배워요, 우리가. 그러면 그 10개 법 중에서 법이 하나인 게 중개사법이에요. 말은 2개라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야, 사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부동산 공법이 6개예요. 10개 중에서 법이. 그리고 공시법령에 여기 지적등기와 세법에서 법을 3개를 배웁니다. 그러면 총 10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40문항이고 뭐하죠? 공법도 40문항이고 공시법령 세법도 40문항이다, 전체가. 그러면 다 똑같이 40문항인데 공법만 법이 6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힘들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공법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처음에 그 지방에 있다가 강사해보겠다고 청운의 꿈을 꿈꾼 애가 25년 전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보고 이거 할래 물어보더라고, 원장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 남자는 공법이지.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와서 지금은 그냥 저 함은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법은 양이 진짜로 많습니다. 우리가 법률 조문만 따져봐도요. 중개사법은 법령 규칙 다 더해서 130여 개밖에 안 돼요. 공법은 3,000조가 넘어요. 나
역화함의 3천 국녀가 아니라 3천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양이거든 이게.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전체를 다 봐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건강하게 돈 벌고 살라고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법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는 꽈락 아니면 고득점이에요. 중간이 없는 과목이야. 그래서 제가 중간이 있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32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는 부분인지를 제껴주고 모아주는 거예요. 이걸 전략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죠. 그러면 공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40문항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중하로 문제가 보통 배분이 되어지는데 주로 배분되는 문제가 상급 10문제와 중급 20문제와 하급 10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져요, 주로. 거의 매년 그래요. 그러면 상급 10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10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내용 강의해줘도 10개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죠? 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상급 레벨 이거 더 맞추려고 공부를 2.5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2.5배를 공부를 더 하면 성적이 나오냐? 되려 안 나와요. 왜? 기억이 흐려지거든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부 학습을 봤을 때 총량제라고 저는 봐요. 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중요한 빈출 부분만 모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지 쓸데없이 많은 거 어려운 거 넣어봤자 전혀 점수 측정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학급 레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챙겨줘야 돼. 그럼 봐봐. 10개를 건진 몇 점인 줄 알아? 25점이야. 그치? 이거를 내 것으로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급 레벨의 이 20문제를 하나씩 섭렵해 가면서 이걸 내 것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적어도 여기서 10개 맞췄으니까 여기서 뭐 하죠? 14개만 건지자. 그럼 어떻게 되죠? 24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24개면 60점이에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니까 중급 레벨도 다 맞출 필요 없어요. 6개는 버려도 돼. 솔직히. 60점이면 되니까. 더 원해요? 더 원하면 내가 탑별 코스로 해주고. 어쨌건. 근데 필요 없어요. 더 해봤자. 힘만 들죠.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보죠. 90점으로 합격하는 거와 60점으로 합격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60점이 좋은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90점 맞으면 뭐 하는데? 뭐 장학금 나와? 뭐 개업비 창업비 내주나? 그런 거 없어. 그렇죠. 근데 60은 불안하니까 중개사법을 우리가 한 80점은 못 맞아도 70점 정도 맞고 공시법령 한 55점 맞으면 60 맞으면 2문제 남는 거야. 지금 결론적으로 평균이. 그렇죠. 산수 안 되지 또. 그렇죠. 어쨌든 180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렇죠. 꽈락 없이. 평균 60이야 그러면.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봤더니 대부분이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겠다고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이번 중개 32회 때가 안 쉬웠었어요. 그래서 80은 고사하고 70점 겨우 지킨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시법령도 게다가 더 어려웠었어. 그래서 공시비 50이 안 나온 거지. 근데 이게 60점이고 이게 70점인데 이게 50이 안 나오면 어떡해? 2문제 모자라는 거잖아. 45점 나왔잖아? 2문제 모자라는 거야, 평균이. 180이 안 나오니까. 나누기 3, 60. 180이 안 나오잖아. 산수가 안 돼? 이 60이잖아, 공법이. 그럼 여기 이제 10점 모자르잖아. 그렇지? 남자가 10점이? 그럼 이게 뭐야? 10점 더하면 되잖아. 그렇지? 50 밑으로 가면 10점 더 모자르잖아. 산수가 안 돼. 큰일 났어. 산수는 이종원 쌤한테 배우세요. 그렇죠? 그 친구 산수 잘해. 그렇죠? 확인하시고요. 그 얘기들. 이래서 우리가 공법을 60점을 얻어놓게 되면 대부분들 합격이 잘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시가 50 밑으로 가는 건 거의 드문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일반적으로 얘 80 맞고 얘 40 맞고 얘 60 맞아서 평균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붙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법을 60점으로 맞아주고 요거의 변동폭을 고려하면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공법을 제가 60점 정도는 맞게 해드릴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반복해 보시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전략적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 쌤 그러면요. 10문제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찍어야지 어떻게 해. 찍어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미리미리 천기 누설하야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 문제는 1, 2, 3, 4, 5에 5가지의 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2개년치의 정답을 분석을 해보면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7개에서 9개 사이로 배치가 돼 있어요. 평균 8개. 정답의 개수가. 그렇죠? 그러면 정답을 딱 체크하고 봤더니 1번 답이 5개였어요. 2번 답이 2개였고요. 3번 답 6개, 4번 답 5개, 5번 답 6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개, 12개, 2개, 24개, 60점. 왔다. 60점이야. 그러면 나머지 번호를 뭘 찍어야 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고민할 때 평균적으로 하나의 보기당 8개씩 보기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이 가장 없는 거 어디야? 여기. 이걸 나머지를 쫙 찍는 거야. 16개를. 그러면 더하기 6개가 붙는 거야. 맞아, 진짜라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24개 맞췄지? 60점이야. 6개 맞추면 15점이거든? 75점이야. 이렇게 70점대를 맞는 거야. 절대로 내가 공부해서 70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적합하게 맞기 위해서는 내가 풀어놓은 문제가 맞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맞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빵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본다면 명확해지는 거야. 뭐가? 24개. 이거 하급 10개, 중급 14개. 이걸 내가 명확하고도 완벽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통계거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합격은 되는 거고. 이게 공법만 그럴 것 같아?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어느 과목이든 1, 2, 3, 4, 5의 정답 배분은 다 7개에서 9개. 평균 8개씩이거든. 다. 그렇죠? 이거 벗어나시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정답은 1번부터 5번까지 7개에서 9개. 평균 8개입니다. 운 좋으면 2번이 9개일 수도 있어. 그럼 77.5점이야. 누가 알아,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뻥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통계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묻지마 열심히.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명심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60점만 얻으면 합격.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중급과 하급의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법은 워낙 양이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다 보면은 내가 나한테 질려요. 대부분들 포기야. 세부적인 내용 외우다가 머리가 정신이 없어. 아득한 게 이러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현타가 온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지금 11월이죠. 그럼 11, 12, 1, 2, 3, 4, 6개월 공부했단 말이야. 그 졸리고 눈을 붙들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학원에 와가지고 뛰어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다? 대부분들 4월에 첫 모의고사를 봐. 3월부터 있긴 하지만. 그렇지? 그럼 대부분 뭘 느끼는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말이야 6개월이나 공부했는데 내가 한 50점, 60점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시험 모의고사를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몇 점 나오는지 알아요? 20점 나와요. 어떤 분은 15점 나오는 분도 있어. 그냥 한 번은 찍지. 그게 낫지. 그렇죠? 8개 맞을 텐데 적어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막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4월달이잖아요. 4월달.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길을 나섰어. 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거야. 아, 막 꽃바람이 나한테 불고 난리가 나. 거기다가 결심을 하지. 그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안 해. 이러고 마음을 먹어버린다? 이게 소위 이른바 벚꽃 엔딩이야. 그거 아세요? 진짜야. 벚꽃 맞으면서 끝내는 거야. 그래, 관도까지 거. 이러고 포기해버려요. 거기서 반이 떨어집니다. 100명 왔다고 친다면. 진짜로 그래요. 그러다가 5월, 6월 지나고 7월, 8월 지난 다음에 9월쯤 되면 그때 가서 정신 드는 거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추워지니까 정신 들어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추석 때쯤부터 와가지고선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하는데 1차 만에 시험 없잖아. 결과는 뻔하겠지. 떨어져. 그럼 또 와 11월 달에. 그렇죠? 그거를 몇 년을 반복한다? 내가 이제 많이 봐서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 뭐하죠?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학원만 나오시면 돼.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주거든? 안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줘, 내가. 내가 신도 아니고 나와야 관리해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그래서 중급 학급 문제 맞추려면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뭐하죠? 용어 정의 같은 거를 포인트 삼아서 내용을 숙지해 주면 학급 레벨과 중급 레벨의 14개 정도는 얼마든지 건져서 24개 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결석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출석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출석은 했는데 맨날 학원을 와가지고 졸려 죽겠으니까 눈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졸리니까 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은 졸려 죽겠는데 안 자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눈동자, 검은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게 앞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러면서 흰자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앞에서 보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눈을 너무 졸리면 감으세요. 이렇게. 뜨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감으시란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 이러기 시작하잖아. 단체로 눈을 뒤집고 앉아가지고 좀비처럼 이러고 다가온다니까. 너무 무서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못 가나. 그러니까 제발 눈 좀 잘 뜨고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출석해서 눈 똑바로 뜨기. 그렇죠? 그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럼 눈 똑바로 뜨고 체계와 흐름에 집중해라. 그래서 대목차 파악하면서 뭐하죠? 용어 정의. 우리 11.12는 꽈락 탈출을 위한 기본 베이스로 프리 버전으로 대목차, 체계 흐름과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앞으로 시험 보시면 알 텐데 모의고사에 봐보시면 1, 2, 3, 4, 5번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3개는 제껴내요. 2개가 남는다? 항상 그래요. 2개가 남아서 뭔가를 찍어요, 하나를. 그런데 어느 사람은 찍으면 2개 중에 꼭 맞아. 그럼 나는 근데 어떻게 돼? 꼭 틀린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체계와 흐름을 모르면 단순히 외운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국어적으로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체계 흐름을 알면 둘 중에 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흐름이 안 맞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많이 맞춰요. 사실은 중급 레벨은 정확히 알아맞춘다기보다는 체계와 흐름 알면서 골라내는 거예요. 하급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정답의 예측이 어려워져요. 체계와 흐름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11, 12월하고 1, 2, 3월 달은 체계 흐름 파악하면서 반드시 용어정의 내 것으로 만들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해서 정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정답 맞춰보기 전까지는 몇 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볼 때 정확히 푼 게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와서 떨어졌구나 이놈의 똥땡이 죽여버려야지 이러다가 나와요. 맞춰보는 순간 우리 소중한 똥땡이 이러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됐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 그럼 앞으로 빈출 부분을 반복해야 할 텐데 무한 반복해서 수업을 공부를 진행합니다. 말해 무한 반복. 당연히 반복하는 거 알아요 다. 근데 문제는 뭘 반복하냐가 관건이겠죠. 뭘 반복할 거냐? 어떤 분이 어쨌든 책은 기본서가 제일 좋죠. 기본서 굳이 사가지고 2시간 땅이라 팔지도 않는데 굳이 사가지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서로 무한반복할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해보세요 한번. 아니에요. 기본서로 무한반복하는 건 장수의 비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서가 가장 좋은 책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과목마다 두꺼운 책들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2시간 땅이라 기본서는 공부 안 하겠지만 기본서를 봐보시면 벽돌 두께 많아요.
그래서 거의 800페이지, 옛날엔 1000페이지였어요, 기본소가. 그렇죠? 이거는 주로 이제 사람 죽일 때 쓰는 거고, 공부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잘 때 쓰는 거, 이렇게 비계로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 볼게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 영어 공부할 때 정말로 빨간 벽돌 한 장씩 가지고 댕겨요, 가방 속에. 그게 뭐죠? SS 영어사전 가지고 댕기잖아. 그러면 이거 영어사전 피고 앉아가지고 A부터 쫙 한 장씩 외워 나가신 분 있어요? 그런 친구 한둘 있어요. 꼴등하는 친구들이야. 그렇죠? 이걸 전체를 다 어떻게 뭐 불가능한 일이야. 사전은 뭐 하는 책이야? 찾아보는 책이야. 그렇죠? 그건 뭐예요? 기본서는 찾아보는 책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무한반복 교재로 기본서를 쓸 일이 없고 2시간 땅이기 때문에 기본서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야? 2시간 땅에 있는 지금 준 것, 이론편. 이거를 우리 내용 공부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찾아보는 거야. 뭐 공부하다가? 그림책을 공부하다가. 우리의 주교재는 뭐다? 그림책이에요. 우리의 주교재. 1년 내내 그림책을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30개 가까운 지문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빈출 부분을 흐름 속에서 반복. 시험 볼 때까지 아마 12번은 반복해 볼 거예요. 계속.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림책으로 반복해 가고 필요하고 모르겠는 내용이 있고 글자가 짧아서 모르겠으면 이제 2시간 땅에 이론편을 뒤져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보충해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전 같은 거예요. 2시간 땅 이론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보는 건 그림책을 매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얼마나 공부했고 뭐를 알고 있는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학습의 성과가 현저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메타인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제가 데일리 스터디인 일일 학습을 드려요. 제가 오늘도 첫 번째 한 장 드렸죠. 이제 오늘 배울 거 요거. 이게 오늘 첫 번째 메타인지를 위한 뭘 받는지 확인하는 뭐죠? 데일리 스터디의 복습 노트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법의 용어까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이거의 10문제 정도를 리뷰하면서 오늘 배운 거를 곱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 부족한 문장은 익힘장으로 채워요. 일일 노트. 이 일일 노트가 우리 11는 7주를 진행할 거니까 7주가 지나면 7장이 되죠. 그럼 맨 앞에다가 수업 계획서 놔두고 뒤에다가 7장을 붙이는 거야. 12월 말이 되면. 이게 바로 11, 12 익힘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1, 12 익힘장 7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그러면 1월 달에 금요일에 학원을 오면 한 30분 먼저 오거나 전철에 있거나 했을 때 이 7장을 읽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이것만 읽어. 매주 한 번씩 7장을. 그럼 어떻게 되지? 12, 12에 공부했던 핵심 포인트를 매주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메타인지 시스템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까 얘기했어요. 공법은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방대한 양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거 배우다가 시간 지나면 뒤에 까먹고 뒤에 거 배웠다가 또 앞에 까먹고 가운데는 맨날 까먹고 이러면서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뭘 쓴 게 뭐냐면 그림책으로 무한반복하지만 부족한 문장이나 필수 질문들은 필수 노트로 익힘장 데일리 스터디를 줘서 복습 노트를 줘서 이거를 모아놓은 게 11, 12월 전체 데일리 스터디 복습 노트 모이면 그게 익힘장. 그러면 1월 달 되면 똑같이 1, 2, 3월 달에 4장씩 12장이 나갈 거예요. 1, 2, 3월 달 거. 그게 1, 2, 3월 달 시즌2에 대한 익힘장이에요. 그걸 또 5월부터는 또 매주마다 반복해 보면서 내용 등을 1시간씩 투자하셔야 돼요. 좀 명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2가지가 세팅이 되면서 완벽한 조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 요일별 과목을 절대로 준수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해. 요일별 과목을 준수하자. 시작. 실질적으로 학원을 나오시는 분들은 요일별 학습 과목 준수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학원 나오니까. 그냥 나와서 그날 수업 들으면 되거든. 근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강사분들이 강의가 언제 업로드가 되어지는지를 세팅해 보시고 월화수목금토의 시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의 요일별 과목을 지켜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월요일 날 민법을 빡 듣고 어우 필충만 너무 아름다운 내용 어우 이해 쏙쏙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민법만 공부해. 다른 거 안 해. 동영상 보면서. 이제 한 달 지났지. 2월부터 이제 개론이야. 3월부터는 공법이고 4월부터는 중개사법이야. 이렇게 6개월이 지나갔단 말이야. 여름이 됐다. 민법, 법률행위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러면 이게 두 번째 장수의 비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롤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우리 학원 오프라인 학원들이 월화수목금토의 요일 과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절대로 뭐하죠? 요일별 학습 과목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본인 선택한 강사의 업로드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서를 짜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수 없는, 실패 없는 합격이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인드 컨트롤, 심정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4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현타 와서 관둔다고, 벚꽃 엔딩이라고. 그렇죠?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계속 와요, 그 시기가. 그럼 그거 아세요? 지금 11월 달이죠. 그럼 지금은 나와 학원을, 오늘 개강이니까 12월이 됐어요, 이제. 그럼 12월은 일이 많다? 막년에도 해야지, 크리스마스도 있지, 뭐 연말 모임도 많지. 그래서 12월에 학원을 안 나와. 그러면 11월 달에 배운 것만 배우고 1월이 다가와요. 1월이 가지? 그럼 지금 이 얘기 또 한다니까, 1월 달에? 그러면 또 1월 한 달 동안에 나온다 학원을 똑같이 들어. 그리고 나서 2월 되면 또 명절이 있어. 설날이라고. 그러면 2월 달 짝수달 수업을 또 안 나와. 그리고 3월 된다? 그럼 이 얘기 또 한다? 그리고 4월 되면 벚꽃 핀다? 또 안 나온다? 5월 달 반에 가서 이제 6월 달에 뒷법을 처음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장수의 세 번째 스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절대 주의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학원 나오는 거, 동영상 듣는 거, 본인과의 약속을 현타 없게 적절하게 배분해 가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시험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모의고사 본다면 모의고사는 절대로 맞추려고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모의고사는 틀리려고 보는 시험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맞추려고 보는 시험은 오로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때 시험 보는 본고사.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를 점검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하급 레벨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정확히 해야지. 중급 레벨 중 바트시 만들어야 될 부분 이거 봐줘야지. 상급 레벨 더 버려야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1년 내내 뭐하죠? 마인드 컨트롤하고 가셔야 돼. 제가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으면은 살짝 마무리하고 지나가요. 왜? 더 말하면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꼬셔야 돼요. 아우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재밌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야 포기를 안 해요. 공법에 처음에 이 어마무시한 양을 다 던져주면요. 다 넉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조금 늘려갈 거니까 말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everybody 정리.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공부 방법 11, 12월 달 내용 우리는 60점만 얻으면 합격이고요. 부담을 줄이자는 거고 공부를 하되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용어는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완도는 무한반복에 있지만 기본서나 이론편 같은 거 많은 내용을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책과 익힘장을 통해서 무한반복을 하자.
그리고 요일별 학습 과목은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하고 1년 내내 학원을 결석하지 말고 동영상을 빼먹지 말고 본인과의 약속과 싸움을 승리하시면서 심정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우리 뭐 퇴근하고 나올 때 동료들이 야 오늘 치맥 한잔 어때? BHC? 오케이? 프링클? 이러면 아씨 프링클 맛있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되는 거죠. 그게 몇 달은 버티는데 봄쯤 되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가 벚꽃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가 가장 아주 위험한 시기야. 벚꽃을 보지를 마. 눈을 감고 다녀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에 프로그램 소개 1교시에 맞춰봤고요. 좀만 쉬었다가 우리 금방 올 거예요. 5분 후에 I'll be back. 쉬었다 합시다.